독고소맥에 반하면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안태희라는 여자아이가 반에서 여왕 노릇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잘 주무르는데 특히 여기 박선이라는 아이가 처음에 단테이한테 되게 반항하지 못하고 순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단테이가 친구가 많기도 했고 걔네 엄마들 사이도 약간 걔네 단테이 엄마가 좀 박선이란 아이의 엄마를 주도권 같은 걸 잡고 있어서 박선이도 단테이한테 많이 복종 같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박선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박선이 왜요? 박선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피해자라고 생각해? 그 단테이가 나쁜 애고 박선희가 그 단테이한테 끌려다니는 애여서 부하처럼 당한 애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 박 단테이가 박선이를 이용해서 여러 약간 근데 또 얘가 마냥 당하지만은 않고 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얘도 근데 단테이하고 관계에서만 봤을 때는 단테이가 나쁜 애고 얘가 끌려다니는 애인 것 같아요. 박선희는 당하는 애다. 단테이한테 끌려다니는 애다.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박선희는 피해자로 판단하는 거야, 서로는. 음. 근데 박선희는 왜 그런 거야? 뭐가요? 박선희는 왜 그렇게 당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그냥 근데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하필 박선희야? 옛날에 무슨 어렸을 땐가 음. 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주목해야 될 점들은 박선희라는 애가 전학생 아니야? 박선이요? 아, 이사 오네. 네, 그 박선희는 이사 왔어. 그래서 박선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친구? 친구가 필요했어. 그러면 박선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가 많은 애랑 친구 되는 거? 친구가 말해야 친구 되는 거. 그 누구였다는 거야? 단테이? 한테였다는 거야. 그럼 그건 박선희의 생존 전략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단테이 말을 들어줌으로써 자기는 자연스럽게 단테이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전학생이라는 그런 핸디캡? 친구를 사귈 수 없던 어떤 그런 단점을 극복한 거잖아. 그러면 박선희의 어떤 그 이해관계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근데 응, 만약에 단테이가 박선이라는 애를 진짜 자기 친구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약간 부려먹었으니까 진짜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응, 그냥 그 단테이한테는 친구가 아니지만 박선이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당하다. 그렇지, 그렇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동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박선희 역시 단테이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박선희도 손해볼 게 없었다는 거야. 자기한테도 이익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
안 좋은 얘기야.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어. 시골에 있다가 대전으로 전학을 왔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번호가 뒷번호지. 전학생은 번호를 뒷번호를 주거든. 근데 선생님 그 앞번호가 어쨌다 얘가 그 역도부, 등치가 아주 커다란 역도부였어. 그 선생님이 그 애가 저기 해달라는 거야. 컨닝을 시켜달라는 거야.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보여줬어요. 컨닝을 보여줬어. 근데 그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알아? 신고하고 싶어서. 친구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 덕분에 이제 나는 그 친구의 저기 보호막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음, 그 다른 애들이 나를 못 건드려. 걔가 나를 보호해줘. 그 나는 걔 컨닝을 시켜줘. 겉으로 보면은 그 등치 큰 애가, 역도 선수가 나를 협박해가지고 컨닝을 하게 한 거잖아. 컨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나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 내가 그 애한테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결탁했다는 거야. 물론 이거는 달라. 그게 대등한 거냐, 아니면 일방적인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이게 바람직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닌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바라볼 때 여러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도대체 뭐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볼 거냐라는 것들은 또 각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박선이라는 인물과 이 단테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나중에 엄청난 반전이 생기지. 음, 어떤 반전이 생겨? 그 박선희가 음, 태희한테 음, 음, 그 박선희가 음, 단태희가 자기를 이때까지 음, 괴롭혔던 거 이런 걸 다 박선희한테 말을 하고 우리 괴롭혔던 북고솜한테 사과를 하자고 음. 했었어요. 결국 나중에 단테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잖아. 음, 박선이가 결정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태희한테 당하다가 어.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당한 건 맞으니까 단태희한테 자기가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라는 거 같은 거 알려주는 거 같고. 자, 그러면 박선희는 단테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아, 내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단테이의 그늘 안에 있는 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니, 어? 그러니 단테이에게 복종하다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되어서 또 다시 전학을 가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단테이 밑에 있지 않아도 되니 그거를 폭로하고 단테이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간 건지, 아니면 아까 서로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친구인지 알았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단테이가 자기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분노해서 나중에 이렇게 변심하게 된 건지, 이 단테이하고 박선희의 그런 관계가, 그 관계 안에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다라면 서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니? 음. 전학 가려고 단태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폭로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는
박선희는 그 불만을 인식하고 있고 갖고 있었는데 참은 거야, 그럼 계속? 아니면 박선희 혹시 단테이와 한패가 되어서 같이 즐겼던 거야? 즐기다가 음, 나중에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둘이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된 거야. 저는 그냥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까지 서로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독서를 할 때 그냥 스토리를 즐기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면밀하게 글을 읽어내면서 그 글 사이의 그 관계들을 추적해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책을 내밀하게 파악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독서의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그렇다면 이건 동화 속, 소설 속 이야기고 현실 속에서는 어떠하냐라는 현실 속에서 서로는 서로의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관계와 비슷한 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소설 속에서의 관계는 말 그대로 소설일 뿐 서로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인지 어때? 서로의 친구 관계나 서로의 그 학급 안에서의 모습은 어때? 이 책과 비교해 음,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약간 되게, 지금은 안 그런데, 음, 초등학교 때는 약간 되게 친구 많고 인기 많은 그런 애가 있잖아. 그러면 걔가 약간 모든 여자애들의 그런 친구 관계 이런 걸 좀 더 정해주고 약간 너는 누구랑 놀고 넌 누구랑 놀고 이런 게 있고 뭔가 나쁜 일을 할 때는 애들을 많이 이렇게 좀 자기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의견 표시 이런 거에서 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테이 같은 애가 한마디로 단테이와 비슷한 그런 애가 있었던 거야. 네. 그럼 그 학급에서 서로는 누구의 위치야? 여기 나와 있는 복고성, 박선희, 서율무, 뭐 은영미 뭐 이런 애들 중에서 서로는 누구랑 비슷한 캐릭터였어? 그 안에서? 근데 저는 걔하고 안 친했어가지고 그냥 완전 걔랑 말을 안 했고 응. 그래서 네 그래서 영향을 안 딱히 받았어. 그 음, 애가 학급에 뭐 일을 학급에 영향을 끼치면 그래도 너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쟤랑 저랑 친한 친구들은 다 걔네랑 안 친해가지고 응. 저는 영향을 많이 안 그냥 아예 다른 그룹이었다. 받아요. 어,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선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13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여섯 째 줄, 넷째 줄부터 넷째 줄. 독고섬의 사진에 난 구멍은 일종의 메시지였다. 단테이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를 퍼뜨리는 역할은 박선희가 맡았다. 박선희는 얻어들은 말에 살을 더해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서 소문을 조장했다. 어떨 때는 마치 단테이와 독고섬이 한 번 맞붙길 바라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눈에 반짝이며 제잘거렸다. 하여튼 고놈의 입.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이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건지 모르는 애는 없었다. 독고소문 마녀라는 전원 아래 숨겨진 뜻은 바로 먹혀들었다. 반 아이들은 박순이가 나르는 소문을 들었고 들은 대로 믿었다. 설령 믿지 않아도 믿는 척했다. 변태희의 의중을 살피는 아이들의 레이더는 언제나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으니까. 독고섬에게 관심을 보이던 아이들도 이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점점 독고섬이 진짜로 불길하고 무서운 존재인 양 행동했다.
이상하기도 하지. 독고성과 어울리지 말라는 메시지만 받아들여도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 어쩌면 애들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한 사람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어. 아, 거기까지. 자, 뭘, 이 부분을 쌤이 왜 읽으라고 했을까? 서로한테. 음, 이게 아이, 단지, 아, 말해. 아이들도 약간, 어, 굳이 약간 단테이가 시키지 않았어도 애들 스스로도 그 독고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아,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독고섬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단테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테이는 그냥 이렇게 성냥불을 그은 것뿐이지 거기에 휘발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난 거다.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독고섬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안 좋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단테이가 그냥 문제를 삼으니까 애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다라고 해석이 됐어. 서로가 보기에는. 네, 응? 네.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음, 어떻게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건지도 이 부분. 어,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서로처럼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독고som을 마녀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어, 여기 들은 대로 믿었다. 설령 믿지 않아도 되는 않아도 믿는 척했다. 왜? 한테이한테 삐질까 봐. 그래서 단테의 의중을 살피는 아이들의 내의들은 언제나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으니까. 즉, 그 반에서 단테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별로 친구가 없어요. 자기가 왕따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왕따가 안 되려면 단테이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까 서로도 반에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애가 직접적으로 쟤 때려, 쟤 뭐 왕따시켜,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애들이 그냥 알아서 살펴서 뭘 한다는 거야. 저기 기억나? 우리들의 읽어준 영어 얘기? 아, 네. 그 우리들의 읽어준 게 엄석대가 있었고, 그 반 애들이 있었잖아. 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지들이 알아서 뭐해? 먹을 것 갖다 바친단 말이야. 또 지들이 알아서 전학 온 아이에게 그 한병태인가? 한병태한테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막 한단 말이야. 엄석대가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긴단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알아서 기는 이유는 엄석대라는 막강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테이라는 존재의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서 설령 믿지 않아도 믿는 척 했다는 거야. 그런데 믿는 척 하는 게 양심에 찔려 안 찔려? 틀려요. 찔리겠지. 그래서 불편했다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런데 그게 진짜야. 그래서 내가 걔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양심에 찔릴까 안 찔릴까? 그러면 안 찔린다는 거야. 그 얘기야. 어쩌면 애들도 마음이 편하지만 않아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걔를 미워해. 처음에 미워한 이유는 왜 미워해? 한테이가 시켜. 천태희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 근데 미워하면서도 양심에 찔렸어. 근데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방법은 걔가 진짜 뭐야? 마녀를. 마녀라고 믿는 거야. 그럼 내가 마녀를 싫어하는 게, 그 미워하는 게 그게 뭐야? 마음에 찔리는? 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정당화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서로의 해석은 원래 적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애들이. 근데 독구섬을 마음에 안 드는 걸 내가 표시할 수 없었어. 그런데 단테이가 독구섬 제 문제야. 라고 하니까 맞아, 제 문제야. 라고 자기 속마음을 커밍아웃,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원래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 다만 드러내지 못했을 뿐인데, 단테이가 말하는 김에 드러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아까 지금 서로 해석은 지금 이거 아니야. 두 번째 거 지금 말한 거. 이 해석이 맞는 걸로 볼 것인지, 그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해석은 단테이 때문에 이 독고섬을 싫어하게 됐는데, 그게 내가 마음이 불편했다고. 단테이가 독고섬이 그런 애가 아닌데 미워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나중에는 그래, 독고섬 제가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건 문제가 없어. 음, 라는 식으로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쌤이 지금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독고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독고섬에 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래, 인간들. 인간들은 어려운 말로 그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거든? 내 안에 생각이 서로 다른 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이 다른 생각이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안 좋아요. 안 좋아. 사람들은 안정되기를 바라. 그러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 상태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빨리 안정화시켜야 돼. 그게 바로 정당화하고 합리화라는 거야. 처음에는 쟤를 왕따시켜서 왕따시키면 안 돼! 라는 부동 룰이 있잖아. 내가 근데 쟤를 왕따시키는데 참여하고 있어. 내가 양심에 찔려. 내가 나쁜 사람 같아. 그럴 때 쟤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한 거야. 쟤가 나쁜 애야. 나쁜 애는 미워야 돼, 안 미워야 돼? 미워요. 미워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의식을 이 책에서 잘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뭐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는 거, 단테이가 요렇게 하는 거를, 누구야, 박선희를 통해서, 메시지를 퍼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책이 여기만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나와.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 아니요. 이 단테이하고 박선희의 관계가 이렇게 박선희가 알아서 막 아이들에게 막 퍼뜨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야기다. 음, 어디 나오는지 기억 안 나? 네. 34쪽? 34쪽이요? 어. 자, 34쪽 밑에서 다섯 줄 거기 한번 읽어볼까? 엄마는 당황해하거나 난처해하지 않았다. 요란스럽게 구는 쪽은 동네 사람들이었고, 엄마는 타인의 호들갑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엄마가 가장 먼저 불러들인 사람은 맨집 건너 사는 이웃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화천에서 온 선인네라고 불렀고, 엄마는 선인네 가족 중 선이 엄마와 친했다. 선인네는 이사 오고도 한동안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동네에서 선인네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거기까지 읽었고, 어,
여기 36쪽 두 번째 문단. 32쪽이요? 36쪽 두 번째 문단. 단 한 사람 우리 엄마는 달랐다. 엄마는 적당한 때를 노려 선희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동네에 일원이 되지 못한 선희 엄마가 낙담해 있을 무렵이야말로 엄마가 나서기 좋은 때였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약간의 호의였다. 이를테면 가벼운 인사 같은 작은 호의 말이다. 물론 적절한 상황이 필요했다. 상대방이 엄마의 위치를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법한 상황, 엄마는 또래 주민들이 모여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골목 벤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 벤치는 내가 시간을 보내곤 하던 우리 집 옥상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었다. 그네도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소식을 다양한 정보를 들고 와 엄마를 애웠었다. 마침내 선희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막내딸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라 집을 나선 듯했다. 엄마는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무 기대 없이 지나가던 선희 엄마가 당황해서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엄마를 둘러쓴 사람들과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린 선희 엄마 사이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다. 선희 엄마는 잠깐 주저하다가 무어라 말을 하며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엄마는 앉은 자세 그대로 선희 엄마를 맞이했다.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엄마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입을 열었다. 점차 선희 엄마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한 모양이었다. 누가 손을 내밀어줬지, 누구 손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해진 것이다. 그 어, 뒤로 선생님, 호의 부분들. 읽었던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여기 41쪽, 그, 중간에 한 줄 띄어도 중간에 한 줄 띄워주고, 동네 사람들은 거기부터. 이쪽이요. 41쪽, 중간에 한 줄 띄워준 부분들, 그 동네 사람들은부터. 동네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독고섬내를 괴롭혔다. 써니 엄마의 전가를 받은 엄마의 자기들이 행동을 시작하자 얼마 가지 않아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에 동참했다. 그렇지 않아도 영 깨름직했던 이웃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는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손을 쓰고 다녔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행동에 재미를 붙인 듯이 굴었다. 혼자서 그러는 것도 아니니 죄책감도 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치. 자, 쌤 지금 이분은 왜 읽으라고 했을까? 그, 이 단테의 엄마가 그, 아, 그러니까 박선희 엄마가 박선희처럼 단테의 엄마가 굳이 막 시켜지지 않아도, 시켜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전한다. 오케이. 뭐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봤던 누가 누구의 관계. 그 단테이와 박선희 그렇지. 단테이와 박선의 관계는 결국 단테이가 누구로부터 배운 거야? 엄마, 자신의 엄마로부터 배운 거지. 어? 그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서로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가 더 크면 이렇게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중에 읽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따르면 다른 책에는 군주 임금이 어때야 된다고 보통 주장해. 임금은 어때야 돼? 임금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조언해. 책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요? 임금님, 왕. 왕은 어떻게, 음,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응, 잘 이렇게 보살펴줘야 그치. 밑에 있는 사람도 잘 보살펴주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공명정대해야 되고 이게 왕이잖아. 근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왕이 어떻게 사람들을 잘 부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지, 막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는 거야? 현실적인 측면이라는 거야. 왕이 뭐 백성들을 사랑하고 뭐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더 앞세우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교과서하고 현실이 서로 이제 뭐야? 괴리가 있다, 괴리가. 근데 마키아벨리 군주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일치시켜 놓은 거야.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어찌 보면 여기서 이른바 처세술 아니면 뭐 용인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되는지 그래야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책에서는 물론 단테이와 단테이 엄마에 대해서 그 캐릭터가 긍정적인 캐릭터야, 부정적인 캐릭터야. 부정적인. 부정적인 캐릭터 이러면 안 된다, 악하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 그리고 그게 도덕적으로 맞아. 근데 사실은 또 보면 현실에서 보면 단테이나 단테이 엄마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더 힘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런 단테이 엄마의 캐릭터, 단테이의 캐릭터를 과연 서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배움의 대상으로 볼 건가? 아니면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의 대상으로 볼 건가? 아니면 서로 주변에 이런 단테이와 단테이 엄마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 무시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캐릭터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아니면 뭐 협상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붙어야겠다. 등 여러 가지 그 행동 방식이 있잖아. 그것들 중에서 과연 서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25쪽 돌아가서 다시 어디를 보면 되냐면 밑에서 여덟째 줄. 아무튼 아무튼 무리에 나 같은 우두머리가 생기면 자발적이든 아니든 모두 자신의 힘을 조금 떼야 우두머리에게 건네게 된다. 곽선이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내게 내준 힘이 얼마나 귀한지도 잘 모른다. 내가 건네받은 힘은 그 애들의 의지다.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을 의지, 나라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건네지 않을 중요한 힘이다. 그 애들을 비웃을 생각은 없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그 애들은 노력하기 싫다거나 노력해봤자 안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강해지길 포기해버렸다. 그러다 이제는 자기 힘을 돌려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은가? 모두 왕이 되길 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다. 어 이게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테이. 이 화자 단테란 말이야. 단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뭐야? 지금 서로가 읽은 부분은 네? 서로가 읽은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박선희가 단테이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거. 여기서 근데 꼭 단테 박선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반 아이들 대부분이 다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권력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서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 그런 음,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그에 대한 노력하기 싫다거나 노력해봤자 안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강해지기를 포기해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부하로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들. 그 다음에 자기 힘을 돌려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면화시키는 거야. 쟤는 왕이고 나는 부하고 이거는 뭐 운명이다. 타고났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편하다. 그 질서 속에 들어가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체제에 대해서 누군가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엄석대의 그 우리들 이거든요. 엄석대의 그 시골 학교에도 사실은 엄석대 체제에 다 애들이 순응한 애들이었어. 근데 거기에 전학생인 한병태가 오므로써 한병태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갖고 그 체제를 흔들어 보려고 했잖아. 물론 거기 실패했지만 그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단테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테이 나쁘다. 그러니까 단테이 말을 뭐하면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단테이가 힘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있는 이유들은 결국은 아이들이 갖다가 자기 스스로 그 앞에서 무릎 꿇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기 어떤 그 선택 의지를 갖다 바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지 책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27쪽 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힘이란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란다, 선이야. 힘은 언제 쓸지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나는 당황한 표정의 박선희를 보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박선희는 한풀 꺾인 미세로 말을 이었다. 까지 아무튼 거기까지. 힘이란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란다. 힘을 언제 쓸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결국은 지도자, 왕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라는 거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힘을 써갖고는 오히려 되지 않는다. 힘을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는 거야. 그런,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 안에서도 이른바 권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심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조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 책에서는 단테이가 단테의 엄마로부터 그런 걸 배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8쪽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하지만 내가 엄마, 보기.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엄마가 가장 열받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문제의 이웃집 여자가 엄마에게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것이었다. 엄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토록 신경 쓰지 않는 이웃은 처음이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엄마는 속이 끓어오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었다. 솔직히 그런 엄마의 모습이 좋게만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내 세상의 규칙이 금이 갔을 때 느끼는 불안감, 좌절감 그리고 분노 같은 감정들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는 엄마의 세계에서 왕이었다. 엄마의 세상에는 엄마가 만든 규칙이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지인들도 그 규칙을 건드려 놓은 적이 없었다. 뒤에서 뭐라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대놓고 그러는 건 본 적이 없었다. 까지. 아무도 자, 뭔 얘기야, 지금? 그 서로가 읽은 이 부분. 음, 약간 다른 사람들이 여왕한테 되게 복종하는 것과는 달리 독고솜하고 독고솜 엄마는 단테이하고 단테이 엄마한테 별로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테의 엄마는 어떻다는 거야? 불안했다. 어? 불안해했다는 부- 거야. 그래. 왜냐면 음, 엄마의 위치를 그 사람이 잘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이게 왜 문제냐? 왜 단테의 엄마는 불안하냐고. 그러면 엄마의 그런 비위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 거였어. 그래. 단테 엄마한테 뭐가 문제인데? 단테 엄마를 공격할, 단테의 엄마를 공격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여왕의 자리를 뺏기니까. 왜? 그 사람이 뺏어둔 게 아니잖아. 음, 자, 여왕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자, 서로가 명품 가방을 샀어. 명품 가방을 산 게 서로가 그 명품 가방을 보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잘 쓰려고 산 이유도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야? 왜 명품 가방을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를 인정해줘. 그렇지. 다른 사람 나의 부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명품 가방 산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 음, 안 사요. 어, 내가 명품 가방을 산 이유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은 불쾌한 거야. 왜 내가 명품 가방 산 걸 안 부러워하는 거야?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요즘 독고섬이 아니라 단테의 엄마가 느끼는 그 마음이 독고섬 엄마 입장에서는 단테의 엄마가 그런 거 말고 난 뭐 하자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음,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독고섬 엄마 같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여왕의 자리를 뺏겨. 그 자신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다. 그런 거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농담 삼아요.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전시장이다. 국회의원이다. 그럼 어때?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시장님이 오셨다. 그때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서로? 멋있다. 아? 멋있다. 그치, 멋있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 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굽신굽신 거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시장이면 뭐, 국회의원이면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 뭐 시장? 내가 너 투표해서 뽑아줬잖아. 너 시장 너 내 대신에 가서 시위를 열심히 한다면서. 그 시장 너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시민의 시장.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음, 국회의원도 내 대신에 가서 국회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국회의원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음, 시민의 말 잘 들어. 내가 시민이야.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내가 국회의원 앞에, 내가 시장 앞에 가서 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굽신거릴 필요가 굽실 없다. 걸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어떨까, 내가? 안 좋아요. 안 좋지, 재수없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장한테 앞에 가서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야.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란단 말이야. 국회의원은 막 존경하고 떠받든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막 하니까 으쌰으쌰 뭐 어깨가 올라가고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을 여긴단 말이야. 근데 그걸 뭐 해버리는 순간 아무도 인정 안 해버리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어때? 짱이에요. 짱이잖아. 말 그대로 짱이잖아. 교장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학교 운영 방침을 바뀌고 막 그러잖아. 선생님도 막 어려워 그러잖아. 근데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 딱 하는 순간 그냥 뭐인 거야? 정년퇴임 하면 동네 할아버지란 말이야. 동네 할머니란 음, 말이야.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임 하는 순간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막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전처럼 막 따르고 막 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뭔가가 오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근데 인정과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지. 독고서 엄마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그렇게, 그, 뭐야, 독고서 엄마가
독고섬이 아니라 단테이 엄마와 단테이가 독고섬을 제거하려고 드는지 그런 부분들의 그 뭐야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시당하는 순간 왕의 자리를 뺏기고 만다라고 이제 29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왕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규칙이라면 무시당하는 순간 왕의 자리를 뺏기고 만다. 이것은 진리다. 그러니까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의전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발언하느냐, 누가 가운데 하느냐, 이거 갖고 엄청 싸워. 그런 그 권력의 속성, 이런 것들이 이 책 안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곳곳에 쌤이 이제 눈여겨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단테 이 엄마의 그런 처세술, 사랑을 부르었던 건 용인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그래서 서로가, 이게 인간관계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인간관계를 배울 줄 알아야겠다. 인간관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이렇게 인간을 뭐 누굴 부리고 막 뭐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누가 누구를 부리고 이런 건 맞지 않아. 라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죠. 서로는 어때? 음, 서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 약간 지금은 다 그냥 단테이 같은 애는 없고 다 친구인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애가 있으면 약간 우리가 얘 말을 많이 복종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애가 안 생겨게 했으면 좋겠다. 자, 42쪽. 둘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너희는 그토록 멀쩡한 거냐고.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로 독고솜 내를 미워한다고 믿게 되었고 증오와 결말의 감정을 아예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 끝까지. 거기 인간의 심리, 지모. 왜 마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음, 그 단테이는 엄마가 독고성대를 별로 안 좋아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 단테이 엄마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이 독고성대를 싫어한다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왜? 음, 둘째 줄 읽었던 부분. 신경 쓰지 않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너희는 그토록 멀쩡한 거냐고. 어, 어, 결국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야. 내가 막 애한테 화를 냈어. 그러면 그 애가 어때 되는데? 서로야? 화를 어? 화를 내. 뭐 화면이 꺼져버렸네? 뭐 상관없고. 자,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울거나 잘못되고 사과하거나 그래야 내가 화낸 보람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근데 내가 막 화를 내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내 화낸 나한테 드는 마음이 뭐라는 거야? 음,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더 기분이 안 좋아. 나빠지는 거야. 그럼 이게 더 감정이 막 고조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화낸 거가 우스운 게 아니라 내가 화낸 게 이게 화낼 만했기 때문에 화낸 거다. 그 나를 화나게 한 네가 잘못한 거. 잘못이다. 네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래야 내가 문제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멀쩡한 사람이면 화낸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더 낸다는 거야.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점에서 또 선생님 역시 서로 역시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내가 화를 진짜 낼 만한 건가? 내야 돼서 낸 건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혹시 잘못을 내가 스스로 화내는 게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화를 내면 더 악순환으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반대로 서로 입장에서 누가 상대방이 너한테 막 화를 내. 그럴 때 너가 상대방이 내 화를 더 북돋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 사람의 화를 그냥 뭐 하는 거야? 받아 안아줄 건지 아니면 내가 근데 그 사람의 화를 받아주면 그 사람이 내가 인정한 꼴밖에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를 계속 그렇게 몰아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한번 화났을 때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서로 혹시 너가 화낸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미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됐어? 네. 49쪽 보겠습니다. 자, 49쪽에 보면 중간에 이 작은 도시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도시로 돌아오기까지 수미는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고 했다. 엄마가 잠들기 전에 둘만의 여행을 해보자는 뜻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속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고 했다. 자, 나는 여기서 소문이 거기까지. 여기서 엄마가 잠들기 전에 둘만의 해보자는 뜻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잠들기 전에라는 말을 읽으면서 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마녀니까 어. 그러니까 네, 마녀니까 여기에 몇 달씩 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서로는. 아니요. 그래서 아니 그 처음에는 이게 엄마가 잠들기 전에 둘만의 여행을 해보자는 뜻도 있었지만 하고 그 방에 막 못 들어가게 하잖아. 네. 독고섬이. 어? 그럴 때 엄마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서로는 어떻게 해석했냐?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아니면 약간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병 때문에 좀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 그렇게 봐야겠다. 그렇구나. 근데 보통 여기 잠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잠들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네. 하나는 밤에 졸려서 잠을 자는 거, 잠들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잠들었다. 그런 표현 써요. 무슨 뜻이야? 약간 영원히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 죽었다는 뜻이야. 수재님 사실 책 읽으면서 이 독거성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야? 긴 잠에 약간 빠져 있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잠들었다고 한 것뿐인데 선생님은 이 독거성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구나. 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 작가는 일부러 그걸 노린 거야. 잠들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죽었다고 했어? 너가 혼자 그렇게 오해한 거잖아. 찾아보니까 진짜 잠들었다고 했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오해가 풀리지.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야? 음, 오해요? 오해가 있었잖아,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비롯된 것들, 오해에서 비롯된 거 아니었어? 물론 이제 그 간태희 엄마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쥐사건
이 사건. 쥐 무덤 사건. 이것 때문에 뭐, 독고성이. 아, 마녀라는 소문도 난 거잖아. 근데 쥐 무덤 사건 일환이는 뭐였어? 고양이, 에? 고양이. 고양이? 이 아이 기억 안 나? 네. 어, 막 쥐들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뭐야, 이 독고섬 내 가정을 마녀라고 막 몰고 막 그래, 몰고라고 했잖아. 근데 음, 그것들이 원래는 그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잖아. 네. 어, 몇 쪽을 봐야 돼? 70, 73쪽. 두 73쪽에 두 번째입니다. 메일 매일 내 내용. 음. 동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 그게 날마다 학교 시간쯤 고향에 밥을 주던 사람 짓이 분명하니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였어. 아마 의뢰인이 그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나 봐. 사람을 잘 따르는 통통한 흰색 고양이였는데 매일 밥 주는 사람이라 믿고 안겼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어. 의뢰인은 평소에도 그 사람이 늘 수상했대. 길고양이를 위하는 척 밥을 주면서도 정작 고양이들이 다가가면 거북한 표정이 역력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삼세기를 북돋았고 고양이는 그렇게 그대로 사라져 버린 거지. 의뢰인이 확인한 바로는 그 사람 집엔 여전히 고양이가 단 한 마리도 없었거든. 그 고양이 얘기가 쭉 나와서 그 뒤에 74쪽 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74, 75쪽에 보면 그 사건의 지시 나오지 않아? 고양이들한테 맡겼더니 고양이들이 죽은지를 산처럼 쌓아놓았고 그랬더니 엄마랑 내가 밤사이에 그 많은 잡은 쥐를 죽인 뒤에 자기 집 앞 문 앞에 쌓아놓았다고 그 독거성 단태의 엄마가 뭐 했던 거고? 오해. 오해를 한 거고. 그러면서 그 독거섬과 독거섬 엄마를 그 왕따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가 이어지잖아. 음, 아,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아빠한테도 고모한테도 고모와 아빠와 관련돼서 또 오빠와 관련돼서 또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문제가 있지.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도와줬던 거. 음, 어? 그래서 그 가정학대를 당했던 그런 경험들. 그때 이제 도와줬던 그런 경험들이 또 이 책 안에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치밀한 구성들. 를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도 또 파악하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더 이제 제대로 잘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120쪽. 중간에 여기서 밑줄 그을 만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120쪽 글을 읽어보면, 밑줄 그을 만한 문장. 그리고 어쩌면 이 책의 뭐 주제 문장일 수도 있는 문장, 뭐가 있어? 중요한 건 오직 한 발 다가설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그렇지. 중요한 건 오직 한 발 다가설 용기를 내는 일이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들 보도록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권력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남을 뭐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결국은 중요한 건 오직 한 발 다가설 용기를 내는 것들. 누가 어떻게 돕는지에는 정답이 없었다. 그 결과는 어쩌면 긴 시간을 돌고 돌아야만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용기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돕는 방식이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어쨌든 어려움을 당한 애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무조건 괜찮은 거다라고 단테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가장 어렵잖아. 우리가 성금 모아서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그, 이걸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어, 받는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면 그 도움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면 장애인이 있어. 시각장애인이 있어. 그럼 가서 옆에 가서 여기 길 안내를 막 해줬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응.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먼저 그 사람한테 물어봐준다는 거야.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뭐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야, 이 사람은 시각장애니까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래 필요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막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우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점에서 또 상대방을 우선 생각하는 것들,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것들, 이런 그 배려들이 필요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 끝나는데도 야, 수업을 더 길게 해주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라고 막 하면서 막 수업을 좀 막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서로는 막, 어이씨, 왜 안 끝내주는 거야? 하고 막 화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야, 서로야, 우리 수업 더 해도 괜찮니? 수업 더 하는 게 너한테 도움 될까? 라고 물어보고,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뭐 하면, 좋다고 그러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요, 저 이제 피곤해서 그만할래요 하면 이제 뭐 하는 거고, 마치는 네. 거고. 근데도, 야, 선생님이 수업을 길게 해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널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역시 선생님의 욕심이고 선생님의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선생님이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폭력적으로 운영을 할 거야. 서로. 자, 아이고 고생 많은 서로. 어. 자, 그래서 오늘은 독후소명의 바람의 책을 읽어봤고 다음 주는 독수감상문을 쓸 거야. 서로 독후소명의 바람의 책을 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알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가 더 많이 고민해서 좋고 아니면 서로가 이 책과 관련되어서 아까 뭐 너희 반과 비교해서 좋고 해서 아무튼 서로의 이야기, 독후소명의 바람의 책을 읽은 것과 관련되어서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 서로의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 책 때문에 불러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붙잡아 갖고 이야기를 쓰는 걸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됐어?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서로의 독서 감상문 첨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